자, 이번 시간은 계속 확률의 곱추선 법칙을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먼저 보기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는 경우, 공을 꺼내는 경우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있습니다. 전체 몇 개의 공이 있죠? 5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연속하여 몇 번 꺼낸다? 자, 공을 몇 개씩? 한 개씩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2번 모두 파란 공을 꺼낼 확률입니다. 2번 모두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여기서 공을 끄집어내고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또 공을 끄집어내는데 자, 먼저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는 끄는 공을 다시 넣지 않죠. 이런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고등학교 가면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 용어가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일단은 공을 끄집어냅니다. 공을 끄집어내는데 연속하여 2번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2번 모두 다 무슨 공이 나오라? 둘 다 파란 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공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낼 때 우리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니까 5개 중에서 파란 공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5개 중에서 파란 공이 2개니까 5분의 2입니다. 우리 중학교는 보통 하나의 공을 꺼내지만 한 번 꺼낼 때 한 개 꺼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2개씩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다 하나씩 꺼내니까 요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즉 5개 중에서 2개가 있죠. 그런데 이 꺼낸 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집어넣죠. 다시 집으면 원상복구가 되죠. 원래대로 그대로 이런 형태를 가지겠죠. 여기서 다시 무슨 공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2번 꺼낸다 그랬으니까 한 번 1회 했죠. 1회 하고 다시 한 번 1회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얼마? 2번째가 되겠죠. 이때도 5개 중에 파란 공이 2개니까 5분의 2가 되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얼마가 된다? 25분의 4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한 번 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한 번 꺼냈습니다. 한 번 꺼냈으면 처음은 똑같이 얘와 똑같이 5분의 2가 되죠. 맞죠? 5개 중에 2개니까. 그런데 공을 다시 집어넣나요? 넣지 않나요? 넣지 않죠. 넣지 않으면 공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빨간 공은 그대로 3개인데 처음에 파란 공을 끄집어냈으니까 파란 공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이제 전체 공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죠. 4개 중에서 누굴 끄집어낸다? 파란 공을 끄집어낼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그러니까 얘하고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까? 맞죠? 왜? 첫 번째는 한번 끄집어내는 공을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이 분모는 5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파란 공을 끄집어냈잖아요. 끄집어냈는데 공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럼 전체는 4개고 파란 공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두 번째 확률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처음 경우와 똑같은 경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공을 끄집어내는 걸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의 개수도 줄어들고 그 파란 공 개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두 번째 파란 걸 끄집어내는 확률이 이 방법과 이 여기 결과과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를 공을 끄집어내는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그냥 풀지 말고 반드시 이
주머니 상황을 뭐 한다? 그려서 문제 풉니다. 명심하세요. 주머니를 그리지 않고 여러분이 풀면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거.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 형태로 개수가 그대로 이 5개가 그대로 5개인데 집어넣지 않으면 개수가 하나 줄겠죠. 그 줄은 상태를 그림을 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위에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리를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으면요. 다시 넣으면 처음에 꺼낸 공을 다시 다시 꺼낼 수 있죠.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있으므로 이 처음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죠. 이런 것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꺼내는 조건과 나중에 꺼내는 조건이 같잖아요. 그죠? 구슬의 개수에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두 사건의 영향을 서로 주죠. 왜?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처음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즉, 처음에 꺼낸 조건과 나중에 꺼낸 조건이 다르죠. 이런 것을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주머니 그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주머니 그려서 항상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봐요.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구슬 3개와 흰 구슬이 5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세요. 자, 이런 주머니 속에 검은 공 몇 개? 이렇게 검은 공 몇 개? 자, 검은 공이니까 검은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검은 공이 몇 개? 3개. 그럼 검은 공이 몇 개? 3개. 맞죠? 자, 흰 구슬은 여러분들 흰색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흰 구슬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습니다. 되죠? 자,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씩, 자, 몇 개씩, 반드시 한 개씩 연속하여 몇 번, 2번 꺼낼 때, 됐죠? 2번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2개 모두, 자, 2개 모두 어떻게 나오나? 흰 구슬일 확률이죠. 되겠나요? 흰 구슬일 확률. 즉, 첫 번째도 흰 거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게 나오란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꺼낸 구슬을 다시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전체는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뭐가 나오고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뭐가 나오라? 흰 공이 나오라고 하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8개 중에서 흰 공이 몇 개 있죠? 5개 있으니까 8분의 5죠. 자, 그럼 하나 끄집어냈는데 흰 공을 하나 끄집어냈죠? 끄집어냈는데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럼 다시 또 흰 공을 끄집어내려면 똑같이 8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발판이 64분의 5, 25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죠.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똑같이 8개 중에 흰 공이 5개가 있겠죠.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는 말은 이 구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5가 4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 끄집어냈으니까.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고 이제는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그죠? 7개 중에서 몇 개? 4개가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2가 되고 확률은 1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와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 되겠나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슨 공이 나오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게 문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됐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흰 공이 나오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고 합시다. 다시 넣는 경우. 자, 그럼 흰 공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면 얼마 돼요? 8분의 5가 되고 다시 집어넣었죠. 곱하기 다시 이번엔 검은 공이니까 8분의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64분의 15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흰 공을 끄집어내고 두 번째로 검은 공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얼마? 8분의 5겠죠. 똑같죠?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흰 공이 몇 개 됐나요? 4개 됐죠. 그죠? 됐나요? 이제 검은 공이 되려면 전체 몇 개 중에 7개 중에 3개가 되면 되겠죠. 검은 공이 3개니까. 그러므로 56분의 또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